어서 오세요. 네 번째 글입니다. 여인은 남정네들의 말을 무시하고 팽현감 앞에 섰다. 영감님, 이곳에서 잠시 머무를 수는 없을까요? 몸을 쳐서야 했소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나요? 실은 저희 서방님이 2달 전에 장을 보러 떠나셨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 제가 직접 찾아 나섰답니다. 잠시 이곳에 머물면서 더 찾아볼까 합니다. 안 됐구려. 그리하시구려. 여기서 장을 보지 않고 먼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으니 기다리다 보면 혹시 만날 수도 있겠거니. 그러나 그것은 해본 소리다. 2달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분명 변고가 생긴 거다. 세상이 험하다. 열흘만 지나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그녀는 오갈 데 없이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집안에 여인이 들어서니 팽현감의 가게는 생기가 돋고 균형이 잡혔다. 가게에는 항상 곡식이 남아돌았다. 곡식을 오래 저장할 수는 없다. 팽현감은 보리를 빻아 누룩을 만들고 여인에게 술을 빚게 하였다. 결국 예전처럼 주막까지 차릴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여인 곁을 맴돌던 장정들은 주막에 모여들어 제각기 쌓인 시름을 그럭저럭 달랠 수 있었다. 팽현감은 가게에 계속 불어나는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위에 전문적인 가게들을 따로 만들어 각자 독립하도록 했다. 각지의 상인이 모여들어 옷감 또는 건어물, 약초, 곡식류, 과일, 동물 가죽, 톡이나 기구 등을 다루는 전문 가게로 각자 자리를 잡으니 저작거리 같은 시장의 틀이 완성되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이 모이니 사람도 지역별로 모이게 되었다. 지역별로 사람이 모이니 서로 간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시장 사람이 모두 모여 해결하였다. 항상 단의 지혜가 버팀목이 되었고 팽현감의 통솔력이 시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각자 거주할 집을 지었고 칼이나 도끼를 만드는 공방이나 가죽을 무두질하는 공방 등도 생겼다. 그들은 수시로 주막에 모여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자신들의 고충을 토로하며 팽현감을 중심으로 상인 간의 결속을 굳게 다져갔다. 단은 무엇보다 오가는 여행객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팔 물건은 무엇이고 무엇을 살 것인지, 왜 그리 해야 하는지 말 상대를 만나면 단의 질문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단의 호기심은 유별나고 끈질겨서 이를 아는 사람은 소년을 슬슬 피해 다니기도 했다. 한 번은 단이 약초꾼을 따라가서 나흘 만에야 돌아온 적이 있었다. 약초꾼은 성실하게 보였으나 팽현감은 내내 걱정으로 마음을 졸였었다. 팽현감은 단을 호되게 꾸중했다. 얘야, 도대체 어딜 싸다니는 거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죄송해요, 할아버지. 약초가 신기했어요. 그래, 그동안 무얼 했느냐? 기성 아저씨는 주변에 흔히 보이는 모든 식물이 약초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르면 모두 독초라고 했어요. 어떤 건 열매에, 어떤 건 뿌리에, 어떤 것은 줄기에 약성이 있는데 맛으로는 쓴맛은 심장과 간장에 좋고 신맛은 위장에 좋다며 이것저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약초는 모든 병을 금방 낫게 해주지만 더 깊은 병을 부르는 마약이 있고 신을 불러준다는 묘한 약초도 있었어요. 또한 같은 약초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데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쓰임새가 달라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이 세상의 모든 풀과 나무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풀 한 포기에도 제각기 소중한 자기 몫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 그동안 그런 공부만 했다는 말이냐? 아니요, 아저씨를 따라다니며 산속을 헤맸어요. 아저씨는 모친께서 모진 병고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그런 어머님을 치료하기 위해 약초를 구하러 사방으로 돌아다녔대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직접 산에서 약초를 구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산행은 위험해서 혼자 다니기 힘들었는데 도련님이 따르니 든든하군요. 아저씨는 산에 오르기 전에 먼저 산신께 제를 올렸어요. 간단한 의식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아저씨는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는 건 아니고 돌아다니다 우연히 눈에 띄는 약초나 버섯 등을 캤어요. 아저씨는 길이 없는 산속을 헤집고 다녔는데 어떤 곳은 그냥 지나쳤고 어느 곳에서는 구석구석 세밀히 조사했어요. 저도 산을 좋아하지만 아저씨를 따라 다니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주변을 구경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예쁜 새가 나뭇가지를 옮겨 다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골짜기에서 아저씨가 저를 불렀어요. 허겁지겁 달려가보니 아저씨는 땅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나에게도 절부터 하라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도련님과 함께 다니니 대운이 따르는군요. 이것은 아주 귀한 약초입니다. 이 머리를 보아요. 이렇게 많은 주름은 처음 봐요. 20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이걸 드시면 금방 일어나실 것입니다. 오래오래 사실 것입니다. 우우, 하늘이요. 산신님,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그 약초를 뿌리 하나하나 다치지 않게 아주 조심했어요. 가느다란 뼈조각으로 흙을 세세히 털어내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뭔가가 언뜻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건너편 계곡 아래에서 커다란 바위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바위가 움직인다? 그러나 그건 바위가 아니라 곰이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근처에 새끼 곰도 있었어요. 골바람이 위로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위험했어요. 나는 아저씨를 재촉하여 하산을 서둘렀지요. 아저씨는 능선을 타고 내려오며 큰 소리로 흥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산신님 고맙습니다. 그가 기뻐하시니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떠들며 내려가는데 멀리 능선 아래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그때 난 깜짝 놀랐어요. 활을 메고 오는 사람이 꼭 아버지 모습이었어요. 아빠다. 아빠가 살아계셨어. 나는 기뻐 날듯이 뛰어내려갔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은 걷는 모습부터 전혀 아니었어요. 어깨가 구부정했고 뚱뚱했어요. 아, 아빠가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메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은 커다란 망태를 어깨에 메고 있었어요. 아무튼 깊은 산속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건 기적이죠. 그것은 두렵기도 했지만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의 길을 막아섰어요. 이 산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구경이나 합시다. 망태 아저씨가 기성 아저씨를 향해 말을 걸어왔어요. 그러자 기성 아저씨는 매우 당황하셨어요. 그저 약초 몇 뿌리 얻어갑니다. 글쎄, 무슨 약초인지 한번 보여달라 했소. 망태 아저씨가 큰 소리로 다그쳤어요. 기성 아저씨는 망설였어요. 그 귀한 약초 때문이었죠. 그러자 그 망태 아저씨가 기성 아저씨의 보퉁이를 빼앗아 강제로 열어보았어요. 이야, 이것 봐라. 천사미로구나. 망태 아저씨가 그 약초를 손에 들고 유심히 살피며 말했어요. 이 산은 내가 다니는 산이다. 이 산에서 나는 약초는 우리 산신의 허락 없이 가져갈 수 없지. 안 그렇소? 망태 아저씨는 활을 든 동료 아저씨를 보며 말했죠. 활 아저씨의 얼굴엔 동물의 발톱에 긁힌 듯한 흉터가 있어 무서웠어요. 그는 손에 활을 움켜쥐고 우리를 향해 눈을 부릅뜨며 말했어요. 그럼 그렇고 말고 내 놈들 운이 좋다. 그냥 보내줄 테니 다치기 전에 썩 꺼져라. 망태 아저씨는 그 약초를 자신의 망태에 쑤셔 넣으며 우리를 노려보았어요. 기성 아저씨는 갑자기 그의 팔을 붙들며 매달렸어요. 안 돼요. 그건 내 어머님의 약이요. 돌려주시오. 나도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이 산에 자주 다닌다고 이 산이 당신 것이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소. 돌려주세요. 그러자 망태 아저씨가 주먹을 쥐고 나를 때리려 했어요. 그때 활 아저씨가 그를 막았어요. 아직 어린애야. 그냥 두고 가세. 그들이 떠나려 하자 기성 아저씨가 다시 달려가 망태 아저씨의 앞을 막고 사정했어요. 제발 제 어머님을 살려주시오. 저는 이 약초를 구하러 10년 동안 산속을 헤맸소. 이것들 봐라. 그냥 살려두려 했더니 명을 재촉하는구나. 가만히 있자, 너. 이 약초를 캔 곳으로 가보자. 그곳에 약초가 또 있다면 내 목도 챙길 수도 있을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산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기성 아저씨는 산에서 내려올 때 중요한 장소마다 돌이나 나뭇가지로 표시해 놓아서 나도 그 위치를 쉽게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무렵 기성 아저씨는 엉뚱한 길로 그들을 안내했어요. 아저씨는 그 장소를 가르쳐 주기 싫었던 거죠. 그러자 망태 아저씨가 갑자기 기성 아저씨의 뺨을 후려쳤어요. 이 자식아, 누굴 바보로 아느냐. 내가 표시해 놓은 것을 나도 보고 있다. 이 길은 사람이 다닌 흔적이 없다. 내 표식으로는 저쪽이 맞지 않느냐. 망태 아저씨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산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요. 망태 아저씨는 표식을 따라서 곧장 앞장서 나아갔어요.
조금만 더 가면 약초를 발견했던 그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었어요. 서둘러 앞서가는 망태 아저씨 뒤를 활 아저씨도 바짝 따라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곰이 올라와 있었어요. 새끼 곰이었어요. 망태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횡재다. 저 곰을 잡자. 활 아저씨가 쫓아가 활을 들고 시위를 당기려 했어요. 활 아저씨는 초보 사냥꾼임이 분명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니 말입니다. 나는 급히 달려가 활 아저씨의 어깨를 건드리며 소리쳤어요.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러나 화살이 튕겨나갔어요. 화살은 곰을 맞추지 못하고 나뭇잎 사이로 뚫고 지나갔어요. 어깨를 건드렸기 때문이었죠.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새끼 곰이 놀라 달아났어요. 망태 아저씨가 곰을 다시 쫓아가며 소리쳤어요. 빨리 따라와. 이 멍청아. 활 아저씨가 그 뒤를 황급히 따라갔어요. 그때 숲속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들렸어요. 커다란 곰이 숲속에서 튀어나왔어요. 무시무시하게 큰 곰이었어요. 망태 아저씨는 이미 쓰러져 나둥그러졌고 곰은 계속 활 아저씨를 향해 달려왔어요. 활 아저씨는 들고 있던 활마저 팽개쳐버리고 내 쪽으로 도망쳐왔어요. 그러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나와 가까운 거리였지요. 나는 나도 모르게 아저씨에게 달려갔어요. 겁이 났지만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커다란 곰이 아저씨를 덮치려 하는 순간 나는 곰 앞을 막아섰어요. 곰은 앞발을 크게 들고 나를 노려보았어요. 나도 똑바로 서서 곰의 눈을 쳐다보았죠. 곰의 눈이 이글거렸어요. 예전에 아빠가 그랬어요. 맹수를 피할 수 없을 땐 눈을 놓치지 마라. 그렇지만 그 큰 곰이 앞발을 휘두르기만 하면 내 몸은 갈기갈기 찢길게 뻔했지요. 불꽃이 튀는 듯한 곰의 눈동자는 정말 무서웠어요. 곰은 한참 동안 나를 노려보더니 웬일인지 슬며시 앞발을 거두고 사라졌어요. 곰이 사라져가는 숲속에는 다른 새끼 곰도 보였어요. 활 아저씨는 그때까지 일어서지도 못한 채 넋을 잃고 나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도망치던 기성 아저씨는 돌아와 나를 보며 미치지 않았냐고 했지만 사실 내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망태 아저씨는 쓰러져 있는 채로 꼼짝하지 못했고요. 아마 어깨가 으스러졌나 봐요. 온몸이 피범벅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기 망정이지 목숨을 잃을 뻔했지요. 활 아저씨는 발목을 크게 삐어 혼자서는 걷기도 힘들었지요. 우리는 그들을 산에 내버려 두고 그냥 내려올 수는 없었어요. 어두워지면 피 냄새를 맡고 맹수들이 몰려올 거예요. 다행히 망태 아저씨의 정신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고통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지요. 기성 아저씨는 재빨리 주변에서 쑥을 뜯어 짓이겨 상처에 발라 지혈을 시켰어요. 기성 아저씨는 욕을 하면서도 망태 아저씨를 부축하였고 나는 활 아저씨를 도와주며 그들의 마을까지 데려다 주어야 했어요. 그러자 그만 날이 저물어 그 마을에 머물러야 했지요. 기성 아저씨는 망태 아저씨를 밤새껏 치료해 주었어요. 망태 아저씨의 집에는 진귀한 약초들이 많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가 그곳을 떠나려 하자 망태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모아둔 귀한 약재를 기성 아저씨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가 알고 있는 약재에 관한 지식을 한참 동안 공유했어요. 해가 중천에 떠오르도록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지요. 약초 아저씨는 귀한 약재를 얻은 것도 기쁘지만 새로 얻은 지식이 너무 뿌듯하다고 했어요. 는 나에게도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고맙다로 들렸어요. 곰이 와서 고맙다는 말이 될까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궁금해요. 팽노이는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곰이라. 곰은 너를 해치지 못한다. 예? 단이 반문했다. 곰이 너를 등에 업고 나에게 데려왔거든. 엄마 이름이 곰이니 그 말씀이 맞지요. 엄마 말고 진짜 곰. 팽노이는 들릴 듯 말 듯 속삭였다. 그 후로도 다는 수시로 집을 떠났다. 언젠가는 물고기를 잡는 게 궁금하다며 두 사람의 생선 장수를 따라 길을 나섰다. 그리고 무려 보름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단은 처음으로 백길 여행을 했다. 여기서 네 번째 글의 막을 내립니다. 다섯 번째 글에서 다시 뵈어요.